뭐라고 했습니까? 입으로 PDD가 있거나 PDD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심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도 응도 놓고 알도 놓고 교미도 하고 이거저거 다 하기 때문에 조형, 촬영 기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직접 촬영을 하실 일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간단히 생략한다라고 가볍게 넘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황산 바륨을 체내에 소화기 내에 주입하고 지금 특히 인테스틴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 있어요. 네. 네. 소장과 대장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는데 방점을 두고 사진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람의 경우는 공기를 주입해서 촬영을 하기도 하는데 제가 뭐 대장을 촬영하는 거나 대장 조형 촬영술 같은 거 하는 경우에는 공기를 집어넣어서 대장을 부풀리고 뭐 그런 작업들을 할 수도 있는데 조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어때요? 네, 체각 내에 검색대 다 뭐라고 했습니까? 기낭이라고 말씀드렸죠. 기낭이 많이 분포하다 보니까 기낭과 혼동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공기를 주입해서 촬영을 하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황산 발효를 사용하는 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적으로 물론 공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공기를 불어넣을 땐 참고로 이렇게 입으로 불어넣습니다. 기계를 쓰면 잘못하면 워낙 조직이 작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위장관에서 음식물이 위장관을 통과하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고 싶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좁은 상자, 그 메리아스 상자라고 하죠. 옛날 말로 납작한 김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자에다가 새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랫대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도록 하고 특정한 시간 간격으로 이를테면 뭐 5분에 한 번씩 또는 10분에 한 번씩 뭐 30분에 한 번씩 한 장씩 한 장 계속 촬영해서 황산 바륨이 처음에 모이 주머니로 들어가서 선위, 근위를 통과해서 마지막에 항문으로 빠져나가기까지 전체적인 과정을 차적으로 시계열상으로 촬영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PDD가 있거나 PDD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황산 바륨을 모이 주머니에 바로 주입하는 건 안 좋아요. 그런데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어떻게 하냐? 선 위까지 바로 주입해서 촬영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이제 이유는 뭐냐 하면 모이 주머니에서 선 위로 넘어가는 과정이 워낙 오래 걸리기 때문에 PDD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것이 불필요한 압박 기제로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런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방사선 촬영에 대해서 간단히 저희가 알아봤고요. 이제 초음파하고 내시경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음파 장비는 어떻게 생겼는지 아실 거예요. 보통 저희가 이제 울트라사운드라고 해서 잠수함 같은 데서 보면 이제 이른바 초음파라고 불리는 진동수가 매우 높은 음파를 발산하고 그 음파가 어딘가에 부딪혀서 되돌아오는 것을 수신하여서 부딪힌 데까지의 거리, 그 다음에 부딪힌 물체의 성상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기법이 있고 그것을 의학적으로 전용해서 초음파 촬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초음파 발신 노드가 있어서 초음파를 어떤 특정한 각도로 발산하고 그것이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보이는 공명의 변화를 가지고 내부의 어떤 것들을 확인한다. 내부의 구조물들의 상태라든지 크기 같은 것들을 확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방사선 촬영은 사실은 뭐 35g, 10g짜리도 촬영이 가능합니다. 마취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 촬영이 가능한데 초음파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한 200g 정도는 돼야 촬영이 가능하다. 이유는 이것보다 더 작으면 내부 장기나 내부 구조물들을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워져요. 만약에 특히 복수가 차 있다라고 하면 복수가 있는 경우에는 방사선 촬영은 매우 제한이 되거든요. 그런데 복수가 찬 경우에도 초음파 촬영은 여전히 방사선 촬영과 문제가 없이 내부 상황을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대신에 이제 한 가지는 방사선 촬영은 1대1로 그대로 이렇게 찍어지는데 초음파는 이렇게 찍어진단 말이에요. 감서 이렇게 퍼지기 때문에 음파가. 따라서 초음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각도에 따라서 실제의 구조물과는 다른 왜곡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요 아래쪽에서 이렇게 요쪽에서 이렇게 접근을 하고요. 그렇게 접근하게 되면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그러면 간이나 장관이나 심장, 심지어 심장까지도 있어요. 왜 위에서 접근 안 해요? 위에는
갈비뼈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뼈에 의해서 초음파의 회절들이 발생하는 거죠. 방해 요소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복부로부터 위쪽으로 접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서서 쓸 수도 있고 만약에 쓸 수 있다라고 하면 아니면 앙화 위로 누운 상태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 근데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깃털을 제거하고 여기에 젤을 발라가지고 초음파가 잘 들어갈 수 있도록 투습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깃털을 많이 뽑으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네, 체온이 내려가는 문제가 있어요. 물론 초음파 촬영을 오래 하진 않지만 더불어 여기다 이제 젤을 바르게 되면 체온이 급격히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마취되어 있는 새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래서 털을 뽑는 것은 최소화하는 게 좋고 이 정중선에 보면 털이 없는 부위가 있어요. 여기 좀 보시면 이렇게 배를 이렇게 가르면 털이 없는 부위에서 거기서 털을 조금만 뽑고 촬영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수의사에게 그런 부분들을 안내하는 것이 좋겠죠. 수의사가 그런 부분을 잘 알지 못하면 초음파 사진 한 번 찍고 애가 힘들어 수 있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보통은 좌심실을 제대로 잘 찍을 수 있는데 초음파에서 좌심실을 찍으면 그 좌심실에 대한 수축 빈도라든지 강도 또는 두께 등등등등 혈류의 움직임 등등을 가지고 심장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도 가능하다. 뭐 MRI, CT 다 좋은데 이게 항상 문제다. 현재 국내에서 조류의 MRI나 CT 촬영이 그렇게 원활하지도 않고요. 대학병원급 정도는 가야 되고. 자, 이제 내시경 촬영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죠. 내시경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항문 쪽으로, 항문이 클로아카, 총배설관 쪽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사실 조류의 경우 여러분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항문이라고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생물학적인 또는 수의학적인 공식 명칭은 클로아카, 즉 총배설관. 그것으로 응도 누고, 알도 누고, 교미도 하고 이거저거 다 하기 때문에 이거저거 다 한다. 근데 배설이 주된 목적이다. 주로 배설로 쓴다. 그래서 총배설강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시면 무리가 없겠고요. 또는 네, 병구로 집어넣을 수도 있죠. 또는 그게 아니면 체각 내로 찔러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의 또는 관절 안을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앵스는 관절 내부를 볼 정도로 관절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아주 큰 새들의 경우나 가능하겠죠. 파조 정도는 돼야 되겠죠. 자, 이제 내시경은 뭐 이것은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없지만 화질이 좋으면 좋을수록 길이가 짧고 비싸요. 그다음에 현재의 기술로 자꾸 고장이 나요. 그다음에 이제 내시경에는 연식이라고 해서 말랑말랑한 재질과 경식이라고 해서 딱딱한 금속재 재질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앵무새를 진단하거나 또는 수술할 때에는 연식 장비를 사용하고 연식 장비는 상당히 고가예요. 네, 뭐 1천만 원을 그냥 훌쩍 넘어간다. 비싼 것들은 억 근처까지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시야각이라고 해서 볼 수 있는 시야의 범위가 있어요. 뭐 0도짜리도 있고 30도짜리도 있고 70도짜리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왜곡이 심해지죠. 일종의 어안 렌즈를 써야 되니까 피시아이 렌즈를 써야 되니까 통상의 경우는 30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요. 요 내시경은 내시경 자체를 둘러쌀 수 있는 그 시스라고 해서 외피가 있고 그 외피에다가 뭐 광원을 찔러 넣을 수도 있고 또는 뭐 포셉 같은 걸 찔러 넣을 수도 있고 또는 스위저를 찔러 넣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그 내시경을 보면서 동시에 어떤 특정한 조직을 뭐 채취해야 되거나 뭐 또는 잘라야 되거나 뭐 결찰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에 요 시스 즉 외피를 이용해서 내시경의 활용도를 높이게 돼요.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어떤 조작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한 200g은 넘어야 네, 체각내를 볼 수가 있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게 되는데, 이 구멍 뚫은 다음에 이 구멍 어떻게 되고 한 땀 정도만 따주면 돼요. 수철을 하면 되고요. 또는 뭐 본드를 붙이기도 하고요. 피부에 붙이는. 그다음에 뭐 대부분의 경우는 큰 문제 없이 네, 아물게 되고요. 그 이제 성감별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DNA 섹싱을 많이 하고 국내에서는 저기 뭐예요, 서지컬 섹싱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서지컬 섹싱을 한다 할지라도 네. 별도로 조치 없이 그냥 놔둬도 소독만 해도 바로 아물게 됩니다. 그 부분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내시경 장비들이에요. 네, 이건 경식이고요. 이건 연식이고요. 네, 눈을 대고 직접 보는 것도 있고요. 또는 이런 식으로 화상으로 뽑아내서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내시경을 이용해서 복강 내에 수술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대충 위치가 가는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식으로 내시경으로 보면서 네, 복강내 수술 장비를 집어넣어서 미세 수술을 집도하고 있는 장면을 그린 모식도입니다. 이것들은 지금 다 이제 마취한 상태에서 네,
모의 주머니 내부를 지금 내시경으로 집어넣어서 보고 있는 장면이고요. 이것도 마취한 상태에서 네, 복강 내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내부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시술자의 눈에 보이는 영상들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방사선 사진을 중심으로 내시경 그리고 울트라사운드, 초음파 사진을 어떻게 찍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주 간략하게 알아보는 시간 가졌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연부조직 수술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꼭 책을 구매하셔서 책을 통해서 깊은 지식을 쌓으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이상 비더스 퀄리티 신용주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